안녕하십니까. 크게 들립니다. 온 세상 무엇보다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부님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양재인데요. 메가커피에 와 있습니다. 저작권 이야기, 이거 올릴 때 막 그냥 오늘밖에 이걸 어떻게 준비했냐면 오늘 6월 시작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회식도 거창하게 하고 이제 그 다른 사무실 와볼 때가 있어가지고 양재에 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내일 하고 이제 모레까지는 이제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서 내일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딱 생각난 주제가 있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언제부터 밝혔냐면은 처음에는 아예 사회랑 상관없이 그냥 병원에서 퇴원했던 같은 정신병원 출신들하고만 연락하고 아니면 오래된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만 만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전혀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9달 정도는 전혀 그런 거 말하고 자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당하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었지만 즐거움이 커진다. 제가 이제 퇴원하고 6개월 차 됐을 때 이제 알바를 했어요.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코코호두에서 호두과자를 구웠는데 그때 들어가자마자는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라고 말하고 시작하면 좀 웃기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그런 거니까 처음에 말을 안 했다가 출퇴근을 하면서 석훈씨는 술을 안 마시나 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술 마시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나이 때 사람들 다 술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슬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출퇴근도 열심히 잘 하고 무리 없이 그냥 일도 잘 소화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다 정도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알바하는 누나분도 이해심이 넓은 분들이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기해도 전혀 거리낌 없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도 끊었네요. 힘들 텐데 막 오히려 격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자리니까 술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건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술 안 마실 게 뻔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술 마시고 제끼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잖아요. 저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니까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이 전혀 단점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걸 거기서 느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앞으로 술을 안 마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밝히기 전에 이미 제가 거기서 출퇴근을 한 번도 늦어본 적 없고 일을 하는데 뭔가 실수는 있지만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원하시는 대로 바로 이렇게 정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고 나서 그냥 알바를 구한다거나 그럴 때는 사실상 알코올 중독자라는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 자체가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듣고 일어난 사람이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정도면 칭찬 들어도 될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만 중독자예요 막 이런 거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같은 게 생겨날 때쯤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제 사는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제 슬슬 하게 된 거죠. 대신에 이제 안 좋아하던 곳은 있었죠. 안 좋아하던 곳은 당연히 술자리, 모임 자리 가면은 다들 그러니까 모임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SNS는 인스타 말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했고 이제 거기서도 그룹 같은 거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모임 자리에서는 솔직히 쪽이 인천 쪽에 전 이제 인천이나 부평이나 막 저쪽에 평택도 있었고 그런 쪽에서 모일 때 이렇게 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왕따 수준으로 있었어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이 모임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정작 저를 부른 사람부터 저를 별로 이렇게 환대를 안 해주니까는 거의 왕따 형식으로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술 취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도 부럽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고 괴롭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저러다가 망가질 게 뻔하니까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맨정신으로 이러고 그냥 이 자리를 즐길 수 있는 제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해탈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음주와 가무 그 즐거움 그 정신줄 놓고 이렇게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어느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어차피 내가 놀고 싶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랑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술 마시고 이 사람들하고 놀아봐야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 시선에서 이미 저 사람들이 별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 맨정신으로도 못할 말을 술 마시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안쓰러웠어요. 그냥 까놓고 제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쟤는 뭐라고 했지? 뻗어놓은 보리자루 느낌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 술 마시고 와 이러고 노는데 혼자서 조용히 그냥 이야기 이렇게 참여만 하고 물론 이제 모든 자리가 그랬던 건 아니고 전 뭐 흥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흥을 이렇게 돋을 수 있는 사람이라 제가 있던 테이블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오가고 막 그러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오라차차하고 놀고 그랬죠. 근데 술은 안 마신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흥을 즐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라고 해야 그런 술자리들에서 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밝히는 것 자체도 부끄럽지가 않았고 오히려 제 마음속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어도 제 속 깊은 곳에서는 저렇게 적주를 놔야만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 하는 거지 솔직히 제 관점에서. 왜냐면 저는 이제 음주와 가무에서 이제 완전 탈피한 삶을 살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해탈의 경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1년, 2년차 그때도 이미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에 대해서 밝힌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에 병원 생활을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을 할 때 이미 그 병원에서 되게 좋은 칭찬들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고 너는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거대한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술 끊는 데 성공하고 그냥 살아남는 데 성공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도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밝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부감만 없으면 저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 그런 거를 이야기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무조건 그냥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명함 내밀 때 알코올 중독자라고 써서 내밀고 그러진 않죠. 그거 미친놈이지 그거. 그건 아닌데 이제 어떤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밝히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제가 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에 엄청나게 후적되고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지만 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그 벽을 넘어서 그거를 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뿌듯했거든요. 사실상 자랑거리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를 붙들어 메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저는 또 과거의 영광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잘 나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술 끊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 속마음은 나 알코올 중독자야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자랑스러웠던 거죠. 제 자신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저니까 제가 워낙에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저한테 맞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살았고 대부분들이 저보다 훨씬 멋있는 삶을 살았고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 이루어놨던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하기 쉽지가 않겠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언제부터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거리낌이 없느냐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앞으로도 술을 안 마실 자신이 있고, 내가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를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를 할 수 있고, 그런 나의 모든 과거들을 깔끔하게 청산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느냐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딱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빨리 밝히는 게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언젠가 밝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괜히 숨겨가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고민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커밍아웃은 제가 생각할 때 빠른 게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멍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면은 그렇게 하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잘못,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진 것이 있다면, 그런 불편하게 끼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이지만, 그건 문제 있는 거지만,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 자신을 평가하진 않아요. 그게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유전자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알코올 중독은 유전자가 짱짱해서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마탱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분처럼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알코올 중독 안 걸려.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돼.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계속 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을 때 이건 이미 차별적으로 갈려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데서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빨리 저희 옆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여튼 오늘 이야기를 또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좀 길게 자세하게 해볼 텐데, 여러분들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건 빨리 커밍아웃 하는 게 나에게도 좋고 다른 분들에게도 좋고, 결국엔 살아가는데 더 많은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비가 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저는 기사이로 막가 해가지고 일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